이런 거 왜 해요? 내봤어요? 저 한번 냈죠. 냈어요? 네. 뭐? 취득세? 아, 집을 샀구나. 샀다가 팔았죠. 자, 비타민처럼 지식을 흡수하고 종이 울리면 수업이 시작된다. 지식 비타민 학교가 종. 팅, 동, 땡, 가성 안 돼요. 동! 자, 오늘 주제가 뭔지 본인 소개와 함께 얘기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인이를 위한 필수 부동산 세금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이게 사고 팔아야 공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죽기 전에 한 번은 살지 않을까요? 죽일 때다. 그럼 오늘 결국은 부동산 관련된 세금 얘기 끝났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어떤 게 있어요, 세금 종류가?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단계별로 보면은 취득할 때 세금이 발생하고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 있고 마지막에 처분할 때 나오는 세금 이렇게 3단계로 그럼 살 때, 갖고 있을 때, 팔 때. 그럼 우리가 예시를 본인 연봉과 본인 집으로 한번 해보자. 본인 집은 없어요. 팔았어요? 왜 팔았어요? 망했어요? 비트코인 했지? 아니 비트코인도 약간 여기 말하면 안 되는데 비트코인 두 남자의 인생을 말아먹었어. 좀 말아먹지는 않아. 내가 약간 국수처럼 돼버려갖고. 자, 그러면 결국 살 때 내는 게 취득세, 취득세. 그리고 갖고 있을 때가 보유세. 보유세는 사실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 재산세랑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로 아, 두 개? 네, 두 가지로 나눠. 종합부동산세 이게 비싼 집만 내는 그쵸. 거잖아요. 네. 얼마예요?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는 주택에만 나오는데 1세대 1주택은 9억이 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또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결혼하면 공동 명의로 하면 12억까지 피해간다기보다 합리적으로 절세할 수 맞아.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부부싸움 안 하려고 때문이 아니고 세금 안 네. 내려고도 공동 명의 한다고. 그거는 확실해. 그렇게 사는 거죠. 부자세, 종부세까지 좀 얘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팔 때 이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네. 그러면 이게 다 대상, 시기, 뭐 납부 방법도 다 다르겠어요? 네, 차이가 이제 조금씩 존재하죠. 네, 먼저 네. 취득세 네. 언제 납부하고 세율이 어떻게 돼요? 보통 주택을 구입하고 바로 내는데 실제로는 이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만 내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부담하네. 법무사 통해서 보통 바로 납부를 하죠. 뭐 굳이 미룰 일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제 친구가 집을 구할 때 예산이 3억 5천이었던 거야. 네. 근데 집을 3억 5천짜리 산 거야. 너무 딱 세금을 맞춰서. 모르니까 그래서 평생 처음 사본 거잖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얼마 그런 내요 사람들. 이거는? 얼마 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한 주택 평균으로 따지면은 7억짜리가 7억 만약에 샀다. 했을 때 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략? 그거 내 소득이랑 이런 건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 그냥 집값만 따지는 거야? 무주택일 때 산다고 가정하고. 무주택이면 세금 한 720만 원? 틀리진 않았어요. 6억부터 9억 사이에 있는 집은 가격대 비율로 해서 1에서 3%를 비례로 계산해서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1점 몇 프로씩 이렇게 올라가서 정답이 얼마야? 저도 뭐 그렇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문제를 냈는데 대답을 못해. 대략 그 정도라고 한 1에서 2% 정도 그러면 취득세율을 진짜 맞았네. 나도 근데 문제 작년부터 좀 많이 복잡해졌어. 이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 수가 뭐냐에 따라서 최대 12%까지 내야 되겠죠. 12%? 집이 많으면은 사기도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억짜리 사는데 다주택자가 사면은 뭐 8천만 원 이렇게 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 710 대책 이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강화. 4주택은 그래도 돼. 4주택인데. 내고 난 싶어요. 낼게. 20% 낼게 내가. 그래서 대부분 뭐 한 9억 정도 산다고 가정했을 때는 내가 사는 주택에 1에서 3% 정도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고 자금 계획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작년부터 바뀐 내용을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네. 예전에 비해서 이제 다주택자들의 세금이 많이 중과가 됐는데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2주택 살 때부터 바로 8%까지 세금이 올라가고 일반 비규제 지역은 3주택부터 8% 올라가서 그 다음 주택은 바로 12%까지. 그럼 갖고 있을 때 재산세랑 종부세가 있다. 이거 어떻게 다른지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같은 점부터 얘기를 하면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올해를. 세금이 사실 가격에 영향이 조금 있는 부분은 만약에 팔아야 된다면은 상반기에 5월에 파시겠어요? 하반기에 파시겠어요? 5월 팔아야죠. 그렇죠. 그죠, 팔아야죠. 대개 팔아야 될 사람은 상반기에 많이 팔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살 사람들은 하반기에 살려고 하죠. 5월 말에 사면은 금매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럼 빨리 처분을 해야 하는 게 아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싸게 내놓으면은 그렇죠. 세금을 내더라도 1주택자는 더 이득인 더 거죠. 이득인 거죠. 재산세는 주택을 갖고 있으면 다 내는 세금이고 종부세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진 사람만 내는 거고요. 이게 요 차이가 지금 있는 거죠. 재산세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재산세는 되게 상대적으로 작아요. 얼마나 아까 낼까요? 7억 기준으로 네. 공시가격이 한 5억 정도 되고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라는 비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5억에 60% 곱하면 또 3억이죠. 네, 3억의 세를 곱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 100만 원? 100만 7억짜리 가지고 1년에? 있으면 1년에. 근데 이거 좀 약간 세금 너무 많다. 근데 이게 사실 따져보면은 급여 소득세 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세금 자동으로 급여 떼가는- 소득세가 망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이것도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양도소득세가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하다고 아, 생각이 이게? 돼요. 내가 양도해서 소득을 낸 거예요. 내가 어, 집 팔아서 돈 벌었을 때. 그쵸. 그럼 만약에 내가 7억에 샀는데 집값이 지금 팔 때 6억에 팔았어요. 그럼 안 내겠네. 안 내죠. 뭐 제가 아시는 분은 7억에 사서 6억 9천에 파신 분도 있어요. 와, 세상에 바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아는 분이라고 해서 바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세 구할 때니까 진짜 머릿속에 하나도 없더라고.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머니한테. 전화했지. 어머님이랑 잘 협의를 하시면은 물론 되는 거예요, 이건. 100% 협의는 안 되더라고. 사인할 종이를 갑자기 안 보여준다든가. 네. 그 점집 가봤어요? 장업체. 뭐 5만 원 하나 내면 기독교라고 하더라고. 종교적 자유를 아니, 갑자기 그런 이런다고. 건데 안 가봐서. 드라마도 안 봤냐고. 그거 영화도 안 봤어? 아. 사람 죽여봐야만 살인이 안 좋은 걸 알아요? 아, 아무튼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복잡하다. 그래서 사실 양도소득세를 내가 딱 정확히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런 계산해주는 사이트도 많고 그냥 해서 입력하면 돼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좀 해왔어요. 아,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네. 얘 6억짜리 집을 딱 샀어요. 이거 공시지가 기준. 요거는 시세. 시세. 또. 아, 네. 실부터. 이게 또 그걸 잘 알아요. 이거 개판. 보유세만 공시가격. 미안합니다. 6억짜리를 사서 어. 9억에 딱 팔았다고 가정을 그러면 3억이 3억 벌었죠. 생겼죠. 네. 1주택자가 거주를 했다. 2년 동안. 그 집에. 비과세 3억을. 개꿀? 투기과열지구에서 그냥 거주는 안 하고 사기만 했다. 딴 집에 전세 살면서. 그러면 세금이 그러면은 1억을 내야 돼요. 근데 2주택자였다. 1.7억을 내야 돼요. 그러면 2주택자야 내가 실거주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의미 있어요? 없어. 없어, 2주택자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3주택자는 세금이 2억. 여기서 이제 결론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줄어든다. 적다. 아,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제 투자나 다른 이제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집이 얼마였어요? 그때 4억 정도였어요. 4억에 사서 6억. 6억에. 아, 몬테크? 과천에 청약하러 갔는데 청약 조건이 또 바뀌어가지고 2년으로 바뀌었잖아요. 어. 아, 과천이 원래 1년 정도 살면 과천 지역에 청약을 청약. 넣을 수 있었죠. 그게 중간에 정책이 2년 살아야 된다고 바뀐 거야.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사자가 여기 있었네? 과천을 갔어요. 그래서 1년이 됐어요. 어. 그래서 과천 시민이 돼서 청약을 쓰려고 했는데 한 달 뒤에 정책이 나와서 아. 2년으로 바꿔서 경기도 사람이 됐어요. 그냥 일반. 맞아. 그래서 2년이 되기 2주 전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다 했어요. 와, 그 사람이 여기 있었네. 너무 억울한 사람입니다. 네. 사실 그냥 과천 청약 할 말이 많아요. 하여튼. 그러면 마지막으로 분양 담당자한테 한마디. 그럼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면 과천 이행시로 나 담당자한테 이행시 한마디로 진짜. 해볼게요. 과, 과천 위에 천. 천당. 정리를 좀 하자면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리고 세금이 생각보다 좀 나온다. 그리고 과천은 청약 기간이 원래 1년 거주에서 2년으로 바뀌었다. 누군가 함께했다. 자, 오늘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비타민처럼 흡수하기. 오늘 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등교 시간에 다시 봐요. 안녕 해요 빨리. 안녕. 안녕. 네. 집이 어디라고요? 과천.